네, 안녕하세요. 한플로 찍는 트림입니다. 이거는 영화 더 마스크에 있는 큐반인가요? 네, 큐반인데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이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참 그 모든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부분은 항상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제 어떤 정보나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록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와 수많은 서버에 있는 정보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자, 우선 이제 데이터베이스 한플로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크게 DBMS가 오라클이라든가 뭐 MySQL, 그리고 이제 MS SQL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DBMS가 존재를 합니다만은, 한플로에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플로 자체에 이제 MySQL이라는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QL과 한플로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MySQL 부분을 접근해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그 정보를 조회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삭제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 갱신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우선 그 제작자 입장에서 이 이제 SQL 관련 내용에서 SQL 맞게끔, 규칙에 맞게끔 최대한 그 SQL 구조를 포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직까지 부족하게 되게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입출력 관련 내용에서는 쉽게 그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셨던 분들도 SQL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일단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매일 SQL 학습 시간에서 좀 더 그 매일 SQL 자체가 XML 형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 수업은 이 내용은 지리어 관련된 내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9-1에 이제 셀렉트죠. 뭐 실렉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셀렉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뭐 조회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정보를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조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조건을 주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뭐 내용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뭐 기본 값 해서 ID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자, 이 내용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게 접근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뭐 ID 패스워드 뭐 사용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되어 있는 변수명들이 있는데, 뭐 이름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ID 패스워드, 자, 이거는 이제 계정이라고 하죠. 어카운트 부분.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는 ID 패스워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형식이 있는데, 자, 문법이 데이터베이스 S입니다. 데이터베이스 S, 네, 데이터베이스 S입니다. S이고, ID 변수, 패스워드 변수,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변수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GD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S라는 문법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 들어가는 게 뭐다? ID 패스워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서 세 가지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계정이죠. 앞부분 두 가지, ID 패스워드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 계정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권한도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주셔야 그럼 GDO를 우리가 통해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GDO라는 변수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요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SQL 구조와 또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자, 뭐 select 뭐 ID 패스워드 네임 뭐 reg date라고 돼서 아마 등록 일자를 말할 겁니다. from member. 자, from은 뭐뭐로부터죠? member라는 탭으로부터
어떻게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뭐 REG 데이터라는 이런 네 가지의 필드를 정해주면 이 정보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뒤에 뭐가 있습니다. 또 오더 바이. 근데 원래 다른 SQL은 오더라고 한 칸 띄우고 바인데 메일 SQL은 이거 붙여놨어요. 그래서 오더 바이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더 바이라는 거는 그거죠. 뭐 어센디냐 디센디냐 그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것인가 내림차순이니까 정렬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을 정의하는 어떤 SQL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자, 멤버란 테이블로부터 뭔가를 가지고 와요. 조회를 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라? 정렬 순서 오더 바이를, 자, 이름으로 DES 디센딩이죠. 그래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름을 내림차순으로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하고 뭐 등록 일자 내용을 가지고 와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예, 멤버라는 테이블로부터. 그럼 사실 이제 이것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제 한플로라는 이런 좀 여기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즉 한플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예,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전에 이걸 준비해야 되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일 SQL 데이터베이스 접속 내용을 첫 시간인가요? 아마 했었는데, 패스워드 제가 바꾸어서 접속 내용을 보면은 이미 뭐가 잘못됐나요? 로그인이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패스워드가 틀렸나요? 틀렸네요. 예. 네. 그 보면은 화면에 내용 같이 보면은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뭐 여기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성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한플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잡기가 힘드네. 자, 한플로가 되어 있고요. 뭐 디렉토리는 어디 있고 정보는 한플로다. 뭐 요것도 클릭하시면은 한플로 안에 보드 뭐 조인 테이블 멤버라고 해서 지금 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멤버에서 상세 보기 클릭하면은 이 멤버에 대한 구조가 나오죠. 멤버 테이블, 즉 데이터베이스는 한플로고 거기에 테이블이 이제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필드명이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에이지, 뭐 나이인가요? 인컴, 뭐 수입은 얼마다, 뭐 그런 내용 같은데, 그리고 등록 일자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사실 이 내용은 메일 SQL 수업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뭐 여기 보면 뭐 문자열형, 아이디는 문자열이니까 그 정수형, 치수형, 날짜형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타입이죠. 타입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정보가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웹페이지 여기 괄제에서는 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고요. 별도로 메일 SQL 클라이언트라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기 있어서는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메일 SQL 수업할 때 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 DB 어드민 쪽에 이미 뭐가 있다, 한플로가 있고 한플로 안에 멤버라는 테이블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뭐 생성을 해야 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면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명령 넣고 생성하고, 그리고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 밑에 있네요. 두 번째 테이블 작성해서 뭐 자기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선택한 다음에 테이블 생성하기 눌러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생성하면 뭐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예, 지금 만드시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놨죠. 그래서 이건 삭제시켜 버리고, 자, 요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메일 SQL 수업 강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앞서 말했지만 서버 세팅에 그 DB ID 패스워드 있죠. 이게 루트입니다. 루트 ID 패스워드입니다. 그리고 루트로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면은 여기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요. 예, 한플로하고 프로1004가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뭐 루트로 접속하시면 루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지전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로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해당 데이터베이스 한플로어는 이미 접속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접속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지금 뭐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일단 루트로 접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내용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테이블 구조가 되어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뭐 가입일자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도 우리가 앞서 배운 반복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왜냐면 정보를 불러오는데 이제 리스트를 쭉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이디 쭉, 패스워드 쭉, 이름 쭉,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쭉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한다, 반복을 해야 되죠. 예, 하나씩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지리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변수입니다. 여기에 즉 셀렉트 같은 경우에 정보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올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정보는 안 들어오겠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정보 리스트 쭉 뽑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원 정보에서 이름하고 패스워드 쭉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리스트에 쭉 받으면 그것을 출력할 때는 한 라인씩 출력해야 되니까 반복문을 사용해서, 자 어떻게 하죠? 시작하고 시작 어디부터, 시작이라는 변수는 0부터 해서 지리어, 자 요 요령이 중요하죠. 똑같습니다. 지리어, 자 지리어 변수의 점 최대값이죠. 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잠깐 보고 갈까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보다는 차라리 이제 기본 문법 2에 있던 내용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파일 폴더 정보 내용 있었죠. 내용처럼 어떤 정보에 대해서 최대값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최대값은 뭐다? 그래서 0부터 시작 0, 1, 2, 예를 들어서 뭐 5개가 있다. 5개는 뭡니까? 사이즈죠. 점 사이즈, 점 최대값, 이런 내용 했었는데, 그 내용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번째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즉 지리어라는 이제 이게 정보가 있을 경우에 배열 처리가 됩니다. 지리어, 즉 지리어에서 시작이 0부터 시작해서, 자 지리어 최대값은 가져오는 리스트 최대값이겠죠. 얼마인지 모르죠. 다만 0부터 시작하니까 만약에 10개를 가왔다면 0부터 0, 1, 2, 3, 4에서 9까지 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0, 즉 첫 번째 아이디, 점 아이디죠. 자 중요한 게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하고 RG 데이터 뭐 일단 등록 일자로 하겠습니다. 가입 일자네요. 가입 일자로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뭐 이름 가입 일자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0000, 그렇죠. 0번째 가져오죠. 그래서 뭐 하나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 카운터 돼서 내용을 가지고 결과 내용이 밑에 있네요. 보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나 있으니까 당연히 0, 1, 2, 3 0, 1, 2까지 가겠죠. 최대값은. 그리고 전체 사이즈는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점 사이즈 하면 3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은 0부터 해서 0, 0, 0, 0 그러면 1, 1, 1, 1 해서 0, 1, 2 해서 세 가지 정보가 불러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에선 뭐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 있죠. 지리어 변수에선 지리어 변수에 저장이 된다. 그 내용은 뭐 이렇게 내용이 쭉 있는데, 자 보시고 전체 개수가 자 이 내용이 있죠. 전체 사이즈, 전체 개수는 지리어 점 사이즈가 되고 지리어 점 최대값이 뭐다, 이제 그 최대값 되는 거죠. 전체 개수에서 마이너스 1한 값이 이제 최대값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보면은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다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 인설트입니다. 자 9-2의 인설트는 내용을 입력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한다든가 글을 쓰기를 할 경우에 사용자 입력을 하죠. 키보드 쳐서 두두둑 해서 정보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글쓰기 또는 이제 회원 가입 딱 누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되어야 되죠. 보관이 돼야 되죠. 그때 보관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똑같죠. 구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앱,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앱 하고 ID 패스워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정해 놓고
지리어는 이제 insert into SQL 거의 똑같이 해놨습니다. insert into 멤버라는 테이블에다가 입력을 해라. 어떤 값들을 이제 뭐 여기 아마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뭐 이건 age였나요 나이였나요 나이 그리고 수입 뭐 인컴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가입 일자인데 지금 날짜로 돼 있죠. 근데 지금 날짜라는 건 저 위에 보면은 날짜로부터 정보를 받았어요. 날짜. 그래서 기본 at 날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at 날짜. 저희가 앞서 시간에 그거 있었나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날짜가 있었죠. 날짜라는 함수 있었습니다. 날짜라는 함수를 얻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 날짜 정보, 시간 정보라는 게 있죠. 이런 내용이 출력된다는 거 우리가 기본에 날짜에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9번째 보면은 이제 오늘 날짜죠. 기본 날짜면 그래서 지금 날짜라는 변수에 날짜 정보를 넣기 때문에 자, 근데 바로 출력을 할 경우에는 바로 출력은 기본 값이 이제 날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날짜 정보.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테이블 구조를 보면은 자, 여기 내용이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 쪽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RD 데이터 날짜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에서 마지막에 자 지금 날짜 값을 여기다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날짜라는 건 기본 날짜 통해서 날짜 정보 얻어와서 자 그래서 이제 퀘션 마크 붙여서 변수 처리를 해서 변수로 해서 넣어주면 그 날짜 정보가 바뀌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이니까 그래서 2014.1.01이 들어가겠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예제를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되면 GD의 정보가 뭔가 들어갈까요? 내용이 없죠. 입력하는데 리턴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입력한 내용을 다시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add id 패스워드 사용하면. 근데 사실 지금 이거 루트 멜롱에서 뭐 id 패스워드 다 입력하셔야 돼요. 직접 변수 처리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이 내용 계속 사용되고 있죠.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변수로 지정해 놓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넣어도 됩니다. 루트 멜롱 이렇게 한 풀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정보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사용되는 거니까 이 내용은 따로 분리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정보는 따로 분리해서 해 놓는 게 아무래도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바뀌면 패스워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내용 다 바꿔야 되는데 자 변수로 처리해 놓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아무튼 이 내용을 뭐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이 정보를 다시 불러드리는 거죠. 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셀렉트 쭉 불러들어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자 위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둘리 왜 세 번째가 있을까요? 이름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해서 내림차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세 번째 표시되는 거죠. 순서 같은 건 맨 끝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출력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세 개였죠. 하나 둘 세 개였는데 하나를 더 입력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는 이제 정보 수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이름을 바꾼다던가 뭐 나이나 뭐 인컴 뭐 이런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내용, 필드의 값이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어떻게 바꾸냐. 자 데이터베이스 일단 똑같죠.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주고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한 다음에 업데이트. 자 지리는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갱신문은 업데이트 테이블 명이죠. 멤버죠. 업데이트 갱신해라. 어떻게 하나 멤버라는 테이블을 갱신하는데 셋 부터 중요하죠. 셋하고 필드 명이 나오고 필드 명에 대한 값들이 나오면 되죠. 근데 콤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요? 이제 뒤에 조건자로 where 있죠. 이제 where id 이제 id가 애플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id가 애플인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갱신하는데 멤버 탭을 갱신하는데 어떻게 해라? age 즉 나이를 플러스 1 해서 자 age는 age 플러스 1하면은 현재 필드 값이 지금 age가 얼마죠? 35인가요? 35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age에 넣는 거니까 36이 되겠죠.
그리고 인컴은 뭐 178만입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해서 넣어라, 갱신하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갱신하면은 이 정보값이 어떻게 되겠죠? 애플은 애플에 대한 거니까 애플은 돼서 36이 되고 여기에 178만이 바뀌겠네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밑에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위에 불러드린 내용이니까. 그래서 셀렉트해서 쭉 불러서 출력을 하니까 애플의 나이가 36이 되고 인컴이 178만 맞습니까? 178만이 바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그게 있죠. 자, where라는 부분이 있죠. 뭐 이건 SQL 내용이 한데, 자, 조건절입니다.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만 대해서 뭘 하라라는 의미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 부분에도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where절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어디에 있냐면은, 이걸 지금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들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은데, 여기 일단 멜 SQL 학습 들어가시면은 여기 멜 SQL 학습 보면은 뭐 select, insert, update, delete에서 조작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select의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건절 이건 그냥 사용했죠. 뭐 그리고 조건절이 여기 보면 뭐 select 별표 from 이제 별표라는 거는 사실 아스트릭 붙인 거는 이제 모든 걸 다 가져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from people이라는 어떤 테이블부터 뭔가 가지고 오는데 where에서 조건제 나오죠. age 나이가 20보다 크고 and 40 이하인 정보만 가지고 와라 뭐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자, 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건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셀렉트된 조건절 많이 있죠. 뭐 그래서 and 조건, or 조건이라든가 이건 뭡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정보를 다 불러오는데 people이라는 탭을 다 가지고 오는데 age 나이가 15보다 크고 and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가 15살 그러니까 15세죠. 15세 이상 크고 인컴 수입이 뭐 200만입니까? 200만 이상이고 이거가 아니죠. 오하죠. 또는 ID가 러브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데 오더바이에서 나오죠. 오더바이 에이지는 자 나이는 ascending이니까 오름차순으로 그리고 인컴은 descending이니까 내림차순으로 가져와라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뭐 여러가지 조건을 and 조건 또 or 조건 통해 가지고 정보를 풀러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select 부분이고 이제 select 말고 insert는 조건절이 없습니다. 그럼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업데이트 부분은 있죠. 업데이트는 이제 뭐 이건 좀 select people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 뭐 보면 age는 age 플러스 1, 뭐 패스워드 뭐 어떻게 바꾸어라, id가 러브인 사람에 대해서 나이를 증감시키고 패스워드는 뭐로 바꾸어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곱하기 있죠. 이건 수입에 대해서 1.2배를 곱하라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삭제하는 경우 딜리트 저희가 이따가 수업을 할 텐데 딜리트 부분도 이제 그냥 딜리트 해버리면 다 지워지죠. 그러니까 조건절에서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부분만 삭제해라 라는 경우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등록 일자가 뭐 2011년 01 17 이고 and 또 등록 일자가 요 사이에 있는 거 달라는 거죠. 사이에 있는 거 삭제시키라는 의미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몇 가지 어떤 여러 예제가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멜 SQL에서 이제 혹시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멜 SQL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수업에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사실 이 내용이 좀 이렇게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좀 복잡하긴 해요. 이런 부분 자체가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자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조금이라도 접해 보신 분들은 참고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그룹 바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추후에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다고 계속 미루다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한플러 1.5 버전이니까 2.0 버전까지는 아마 개발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 뭐 사실 꼭 그룹 바이 사용 안 해도 충분히 뭐 개인적으로 어떤 그
자,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아까 업데이트 부분까지 했었죠. 예, 업데이트 부분에서 어떤 정보를 갱신한다라는 거, 그리고 갱신 내용을 이제 리스트를 출력해 보는 거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딜리트입니다. 자, 뭐 다 좋습니다. 업데이트 좋고 다 좋은데, 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딜리트인데, 사실 이제 업데이트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업데이트 부분도. 자, 딜리트해서 어떤 조건이 없을 경우에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처럼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이렇게 딜리트, 삭제, 뭐 간단히 말하면 날려버리면 큰일 나죠. 솔직하게. 이게 아마 뭐 회원 정보가 축이 있는데 모르고 딜리트를 했다. 난감하죠. 그래서 뭐 항상 뭐 백업에 생활화가 돼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시간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딜리트에서는 이제 조건절 부분을 이제 반드시 다 치워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상관없겠지만 좀 가급적 이 딜리트 문을 사용할 때는 조심하자. 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내용인데 뭐 똑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앱. 자,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S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ID 패스워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정해주고, 자, 이제 딜리트니까 딜리트 from이죠. 바로 붙어서 딜리트 from 테이블명에서 테이블명이 멤버네요. where id가 BEP라는 사람에 대한 이 아이디 정보를 멤버 테이블로부터 삭제라,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삭제하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 또 리스트 출력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력하는 거니까. 출력해 보니까 지금 비프가 없죠. 비프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죠. 비프가 있었는데 비프가 삭제가 됐습니다. 간단하죠. 네, 여기 좀 조건절 들어있죠. where id가 뭐인 사람, 또 꼭 id가 아니라 뭐죠? 뭐 나이가 얼마보다 이상이거나 또 이하이거나 뭐 그 내용은 조건, 다양한 조건을 필드에 대해서 각각의 다양한 조건을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L 해서 조작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네 가지 알아보았고요. 사실 이제 이게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9-5부터가 사실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자, 뭐냐면은, 자, 데이터베이스 생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자, 우리가 분명 이 내용을 보면 한플로 여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생성이라고 해서 생성 버튼 클릭하면 여기 정보가 들어가서 생성 버튼 딱 누르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 한플로 데이터베이스 웹 관리자 이 부분도 한플로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플로로. 자, 이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도 뭐가 간다? 즉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니까 마찬가지 이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버튼 생성에 누르면 지리어인 create database, 스마트지만 여기는 뭐 아이도 스마트를 할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마트라고 해주고 여기 생성에 딱 누르면은 create 즉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성이 되죠. 근데 생성만 했죠. 중요한 건 ID 패스워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자, 아무튼 여기 일단 스마트에서 이렇게 생성 누르면 create database smart라는 이 지리어가 구성이 돼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요거 내용은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지리어가 뭐다? create database하고 데이터베이스 명이죠. 우리가 넣고 싶은 건 이거죠. 뭐 스마트 넣던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스마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행하면 바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자, 근데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누가 하냐? 자, 루트가 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하죠. 그래서 생성할 때 우리가 이 내용 보면은 ID 패스 있죠. 루트 ID 패스워드로만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용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사용 데이터베이스가 뭐다? dbconfig입니다. 즉 루트 계정,
즉 관리자 계정,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과 반드시 사용 데이터베이스는 뭐로 해야 된다? DB config로 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configuration인데 DB config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가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MySQL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거죠. 뭐 MySQL 탭이죠.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한플로 관련 MySQL도 역시 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DB config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정은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DB config로 해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생성뿐만 아니라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하는 것도 반드시 루트 권한을 해야 되고 사용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고요. 밑에 아래 보면 드롭 데이터베이스 있죠. 자, 크리에이트가 생성이라면 드롭은 뭡니까? 자, 드롭 하라. 드롭은 떨구다는 뜻이죠. 즉 데이터베이스를 떨구다, 즉 삭제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루트 계정과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DB config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별 차이 없습니다. create 대신에 drop 넣어주면, create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하면 스마트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는데 drop 하면은 스마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7 내용을 잠깐 살펴보는데, 자, 9-7은 이제 테이블이에요. 자,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자, 무슨 순서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먼저예요. 쉽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성을 하고 생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테이블 먼저 생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정의, 즉 생성을 하고 나서 그 안에다가 뭘 만든다?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 가지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죠. 쉽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거겠네요. 예를 들면 식당이 있습니다. 한식당, 뭐 중식당 있는데, 식당 가는데 식당이 이제 뭐 한식당도 그렇고 중식당도 있고, 자, 거기 이제 각각 테이블이 있죠. 그럼 한식당 자체가 뭐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중식당은 그 하나가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딱 들어가면 테이블 깔려 있죠. 테이블, 손님들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 있듯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생성하고 거기 안에다가 여러 개의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 놔야겠죠. 우리가 이제 한플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면 거기 한플로라는 것을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테이블을 생성하는데,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때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어요. 그럼 테이블도 마찬가지 생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create 테이블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명은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 지정해 주면 되죠. 한식당, 뭐 중식당이면 중식당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선언한 다음에 거기다가 자, create table member라고 있죠. 사실 이미 우리가 여기 멤버가 있었죠. 여기 멤버가 이 내용입니다. 사실 뭐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은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뭐 테이블에서 쉽게 생성할 수 있으시라고 해서 뭐 이렇게 넣은 건데, 필드 이렇게 추가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웹페이지에서 하는 것 뿐이고요. 사실 실제로 이 내용도 여기에서 기반해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생성하는데 일단 테이블 구조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문자열형, 뭐 정수형, 실수형, 날짜형이 있어요. 그래서 형 자체가 4개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외워야 하는 부분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일단은 create table member 해놓고 갈로까지 하시고요. id가 필드 명이죠. 필드 명이죠.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보면서 갈까요? 상세 보기 보면은 여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id가 이제 문자열형에서 스트링이고요. 패스워드도 똑같죠. 스트링 되겠고,
다 똑같은데, 나이는 이제 정수형이죠. age는 정수형. 그래서 인티즈, int, 그리고 인컴은 이제 소점 들어간 거 롱형으로 해서 실수형이라고 돼서 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형은 데이트이기 때문에 데이트, 요 데이트상 스트링, 뭐 int, 뭐 플로트가 아니고 이거는 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는 데이트다. 이렇게 선 정의해주고 하면 페이지를 실행하게 되면은 원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만들냐면, 사실 이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내용이 db와 어드민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안에 한 폴더가 있고요. 한 폴더 안에 여기 보면 뭐가 몇 개 있죠, 보이는데 멤버가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DTT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XML 관련 TS 뭐 이렇게 3가지의 파일이 보여지는데, 즉 테이블 생성하게 되면 이 3가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물론 뭐 이 내용 뭐 살펴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뭐 편집기 열어서 각각의 구조 내용들, 뭐 지금 애플하고 캐리어 뭐 둘리기 들어가 있죠 이미. 그리고 이제 구조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 이제 MySQL 시간 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XML이죠. XML이기 때문에 XML 문서이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create 테이블 명하고 이제 string형, 그 인티즈, long, date 4가지만 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필드명을 정의해서 대입하면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이제 테이블 생성했으면 테이블도 삭제하는 것도 있겠죠. 앞서서 우리가 create database 하듯이, 또 drop database 하듯이 create table member 해서 뭐 create table 만들고, 그럼 뭐겠습니까? 당연히 drop table겠죠. drop table member, 그러니까 테이블 명이죠. 그래서 이제 drop table member 테이블 명을 정해 놓고 확인해 주면 어떻게 된다? 해당 데이터 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이, 그 테이블이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기 테이블 삭제하기 버튼 있죠. 이거 누르면 뭐가 됩니까? 지금 멤버죠. 이거 삭제 딱 누르면 create가 아니라 drop table member라는 게 실행되겠죠. 삭제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테이블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9-9 내용이 이제 show 테이블. 자, 테이블을 보여달라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게 이겁니다. 사실 여기 다 있죠. 우리가 지금 한플로 데이터베이스 웹 관리자 보면은, 자, 현재 지금 한플로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접속 정보죠. 안에 뭐가 있다? 보면은 뭐 보드, 뭐 조인 테이블, 멤버가 나오죠 지금. 즉 한플로 안에 지금 여기 3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3개가 즉 show 테이블, 테이블을 보여달라. 즉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죠. 테이블. 즉 이 부분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이 실행됐다는 거죠. show 테이블이. 자, 그래서 그러면 테이블 명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죠. 지리어에서 show 테이블에서 그냥 한플로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을 보여달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행하면은 해서 이제 마찬가지죠. 또 테이블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반복무 사용해서 지리어에서 시작 쭉 하면 테이블 이름 뭐 2개밖에 없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3개죠. 하나, 둘, 3개 나오겠네요. 해서 출력이 된다. 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문제가 마지막에 있는 9-10에 있는 자, DSC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자, 멤버란 테이블에 대해서 DS는 describe입니다. 그냥 묘사해달라, 설명해달라, 그런 뜻인데, 자, 이건 어디냐? 이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보드가 있는, 보드 한번 클릭해볼까요? 보드 클릭하니까 뭐 쭉 나오죠. 자, 이렇게 뭐 쭉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네요. 보드도 좀 다르네요. 자, 현재 지금 이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 플로에 조인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지금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아이디와 패스워드, 네임 뭐 쭉 있고 형태 이렇게 나와 있죠. 타입 형태가. 자, 그 내용이 뭐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봤다는 거는 뭡니까? 여기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소스에서 뭐가 있다?
자 DSC 테이블 그 테이블 명을 한 거죠. 해서 좀 출력한 게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자, 그래서 마찬가지 테이블 구조니까 이제 뭐 반복문 사용해야 되죠. 이게 저 지리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필드가 한 개가 아니라 필드가 굉장히 많죠. 예, 그 구조에 대한 내용이니까 딱 하면 자 어떻게 나온다? 필드 이름 나오고 타입 형태는 자 어떻게 나오냐? 보시면은 점 태그하고 점 타입이 양했어요. 그러니까 지리에 대해서 점 태그는 뭐냐면 필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건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 사이즈와 최대값 아실 거고, 자 그 변수에 대해서 SQL을 지리한 변수에 대해서 점 태그 하면은 뭐가 나온다? 즉 DSC 테이블 할 경우에 테이블의 필드 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ID, 패스워드, 네임, 에이지, 인컴, 뭐 RG 데이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점 타입 하면은 그 필드에 대한 우리가 아까 봤던 문자열이냐 아니면 정수형이냐 뭐 실수형이냐 이런 내용 있죠. 그런 내용이 바로 뭐다? 점 타입입니다. 점 타입. 점 타입. 그래서 점 태그 하면 필드명이 나오고 점 타입 하면 뭐가 나온다? 거기에 대한 타입 형태, 즉 필드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이냐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그리고 날짜형이냐 그런 내용이 출력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내용을 받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넣어준 거죠. 이미 자동으로 자 이렇게 넣게끔 한 거죠. 자 그래서 구강 내용이 좀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번 더 쭉 살펴보고 끝나도록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 우리 셀렉트 그래서 정보를 불러온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은 뭐 그냥 지리어만 바뀌는 거죠.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 앱 하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계정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잘 조심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설트는 인설트 인투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정보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쭉 와서 이제 삭제할 경우에 delete를 사용한다. delete from 테이블명 이렇게 사용하고 조건절을 쓰면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는 create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데 주의할 거는 루트 계정으로 해야 되고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dbconfig라는 거 dbconfig를 지정해서 해야지만이 데이터베이스를 create 생성할 수 있고 drop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드랍까지 들어가죠. 드랍 똑같죠. 왜냐면 관리자 권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거니까. 그렇죠? 반면에 이제 테이블은 뭐 상관없죠. 해당 뭐 루트로 하셔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그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때 사용된 접속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를 통해서 해당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을 입력해서 지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생성할 때는 create table member 해주고 갈로 한 다음에 필드명하고 타입형을 매칭시켜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탭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 뭐 드랍 테이블명에서 간단히 끝내면 되고요. 이제 해당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떠한 테이블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리어는 show 테이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플로우가 안에 있는 테이블이죠. dbconfig 하면 dbconfig 안에 있는 테이블 다 보여지겠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제 describe 자 그래서 묘사적 테이블, 즉 테이블의 구조를 알고 싶다면 DSC 테이블명 해서 지리어 날려서 해주는데 점 태그하고 점 타입이 있다라는 거, 태그와 타입이 있다는 거, 태그는 필드명을 의미한다는 거, 태그는 거기에 해당 필드에 대한 뭐다 타입을 말하는 거죠. 형 타입을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해서 구강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내용이 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론적인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실습적인 부분은 다른 동영상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강 이론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한플로 투dim의 투di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